다음 이슈로 가겠는데요. 좀 속도 좀 내보겠습니다. 시간이 벌써 오전 8시 47분을 좀 빠르게 지나고 있습니다. 이번에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 대선 경선 포기 선언을 했죠. 이제 중도 사퇴를 한 겁니다. 예비 후보에서요. 그 얘기 좀 다뤄보겠습니다. 정세균, 백이종군 후보 사퇴. 자,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, 이낙연 누가 득볼까? 제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앞서서 제가 이 키워드 소개해드리면서 참 정치권 냉혹하다 그랬죠. 저 사퇴하겠습니다. 이제 그만두겠습니까? 하니까 그러면 누가 유리하죠? 이렇게 가는 겁니다. 바로요. 민주당 대선 경선 4위 쇼크의 결단을 한 듯하다. 그런데 누구를 통상 사퇴하면은 누구 지지합니다 이렇게 밝히는 경우가 많은데 정세균 전 총리께서는 아무런 지지 의사 표명을 안 했어요. 그냥 백이종군이에요. 그러니까 더 궁금해진다는 거죠.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지사 정말 존경하는 정치 선배. 이낙연 측은 호남 표심 결집 기대한다. 각각의 기대가 있다는 겁니다. 지금. 자, 그럼요. 먼저 어제 정세균 전 총리의 모습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. 보시죠. 저는 이제 평당원으로 돌아가 하나 되는 민주당,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백이종군 하겠습니다. 다른 후보에게 지지 선언하실 계획은 안 되시는지. 예, 제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예, 저는 일관되게 민주당을 지지할 것입니다. 관련 기사 보겠습니다. 어떤 영향이 있을까를 분석합니다. 전북 출신 정세균 영향력 어디로 향할지. 지금 이 기사는 여기 보니까 호남, 그중에서도 전북이다. 이걸 주목하고 있죠. 호남 경선이 오는 25일, 26일 있어요. 예측 불허다. 경선의 새 변수다.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뭐 여기 보면 이재명, 이낙연 각각 뭐 극찬을 합니다. 전 포기하신 분에 대해서. 다 뭔가 생각이 있겠죠, 지금. 자, 이재명 전 의원. 이재명 전 의원이라는 이재영 전 의원. 네, 이름이 제가 지금 혼동이 됐습니다. 이재영 전 의원. 누구에게 유리할까요? 지금 이 중도 포기는. 글쎄요, 뭐 남의 당 얘기라서 예. 그 다이내믹을 모르는 상황에서 뭐 남의 당 얘기니까 좀 더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? 그래도 뭐 제가 듣기로는 지금 그 호남 민심이 전략적 투표를 하지 않겠냐, 특히 당원들이 굉장히 많이 권리당원이라고 하더라고요, 민주당 내에선. 그분들이 전략적 투표를 하지 않겠느냐. 근데 그 전략적 투표 안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지금 그 이낙연 후보가 호남에서의 여러 가지 정치적 활동이라든지 역사가 깊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실어줄 거다. 특히 또 이번에 경선 자체가 워낙에 흥행이 안 됐을 경우에 예. 또 거기에 대한 또 마이너스 극부도 있을 거다라고 해서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. 그래서 요 정세균 전 총리에 대해서만 보면은 이낙연 후보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호남 다음이 이제 수도권 아닙니까? 예. 또 경기도 이제 수도권도 굉장히 큰 이제 포션인데 예. 거기로 오면 아무래도 현재 그 지사를 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한테 매우 유리하지 않을까. 즉 지금까지 50% 넘는 예. 과반을 계속해서 유지해 왔는데 그 큰 대세에서는 별 영향을 못 미칠 것 같지 않겠나. 특히 또 결선을 간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. 지금 현재 추미애 후보가 많이 올라왔는데 추미애 후보의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어보면 예. 이재명 후보하고 좀 결이 비슷해 보여요. 그래서 그것도 생각을 해보면 만에 하나 결선을 간다 하더라도 이재명한테 유리하지 않을까. 저희는 그렇게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호남에서 어느 정도 득표에 득을 줄 수 있지만 큰 흐름 자체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. 어렵다.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아무래도 이재명 지사가 유리한 거 아니냐. 뭐 이런 전망이셨어요. 김영주 전 의원. 네. 중도 포기를 한 배경 조금 아시는 거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전망도 누구한테 유리할지도 좀 같이 말씀해 주세요. 아무래도 이제 뭐 그 추미애 후보에게 예. 상당한 격차로 3위에서 4위로 떨어졌다. 거의 4위로 비슷한. 밀려난 점. 예, 원래는 사실은 슈퍼위크는 왜냐하면 빅3라고 하는 그 후보 그 진영 자체에서는 거의 비슷했거든요. 예. 역량이라고 하는. 그렇다면 오히려 대연 쪽에서는 강성친문 쪽은 표를 못 들었더라도 전체 선거인단 모집에서는 그렇게 많이 차지 않고
오히려 2위, 3위 간의 간격을 줄일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예.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 3위에서 그 차이가 나기는커녕 4위로 미끄러졌다라는 예. 거. 또 하나는 호남할 선거를 또 하고 났을 때 과연 이 지지가 말하자면 더 좁혀질 부분으로 갈 것이냐. 오히려 더 그것이 고쳐가 되면서 훨씬 더 마음의 상처를 더 받는 호남에서도 지지부진했을 때 받을 충격이 더 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려가 작용된 그러니까 것 계속 같습니다. 이어가봐야 더 충격, 더 많은 정치적 타격이 있을 수도 있다. 네. 그러면 유리한 거는 어느 쪽이 좀 유리하다고 판단하세요? 글쎄요, 이제 뭐 호남이라고 했을 때 전남은 아무래도 이낙연 후보에게 압도하게 할 것이고 광주가 문제인데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렇지만 전략적 투표를 하고 있고요. 예.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반반 전북조차도 실제로 이낙연, 이재명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그 정세균 후보의 지지자들이 뭐 어떤 호남이라고는 지역 기반에 갇히기보다는 말하자면 뭔가 대세론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예. 호남에서 거의 반반으로 나누어지면서 극히 어느 일방에게 유리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고 그것 자체는 결과적으로는 수도권에서 이재명 지사가 승리할 수 있는 즉 호남이 이낙연 후보의 압승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형태로 갈 수 있고 다만 이낙연 후보는 정세균 후보 표가 다 자기한테로 왔을 때 승산이 더 있다고 보지만 생각만큼 이낙연 후보 쪽으로 더 많이 가기는 어렵다.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예상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. 일단은 뭔가 이 결정하는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본인이 유리하다고 막 주장들을 하는 거죠. 그리고 그건 내 겁니다. 이 주장들을 지금 하는 것 같아요, 지금요.